안녕하세요. 현명하게 살아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인생 후반부, 특히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을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은퇴 후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삶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죠.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를 더 현명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성찰과 실천적인 팁을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설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일, 가정, 책임에 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과 자유가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때로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성찰 질문은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면 그 창의성이 지금도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힌트를 줍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첫째,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은? 둘째, 내가 자연스럽게 잘했던 일은? 셋째,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나? 넷째,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뭐지? 이 질문들에 답하며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찾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취미 찾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만난 한 60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 안에 있던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으셨죠. 지금은 그분이 지역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시며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5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강변을 달리며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점점 삶의 큰 기쁨이 됐다고 하세요. 이처럼 새로운 목적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우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찾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4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첫째, 작은 실험으로 시작하기. 새로운 목적을 찾는다고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궁금했던 요리 강의를 한 달만 들어본다거나, 동네 정원 가꾸기 모임에 가본다거나요. 중요한 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알게 해주는 소중한 정보랍니다. 작은 실험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계획해보세요. 이번 달에 시도해볼 새로운 활동 3가지 적기. 각 활동에 최소 2, 3번 참여해보기. 그리고 한 달 뒤 어떤 활동이 나를 설레게 했는지 기록하기. 이 간단한 계획이 여러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 거예요. 둘째, 커뮤니티와 연결되기. 우리의 열정은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빛을 발해요.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50대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박 선생님은 산을 오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연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셨다고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아요. 유튜브나 X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어보세요. 셋째, 과거의 나와 대화하기. 가끔은 어린 시절의 나, 20대의 나와 대화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꿈을 꿨고 어떤 일에 열정을 느꼈나요? 그 열정을 지금의 나와 연결해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을 때 음악을 좋아했다면 지금 기타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가입해볼 수 있죠.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더 나눠볼게요.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젊을 때 미술에 푹 빠져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꿈을 접으셨죠. 은퇴 후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의를 듣게 됐는데 붓을 다시 잡는 순간 잊고 있던 설렘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시며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데요. 넷째, 내면의 두려움 직시하기.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내가 너무 늙지 않았나?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하려는 신호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에 관심 있다면 하루 5분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 그걸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4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작은 습관으로 꾸준히.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쌓아가세요. 예를 들어, 사진을 좋아한다면 매일 10분씩 사진을 찍거나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둘째, 나만의 의식 만들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운동 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성찰하기. 3개월마다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지? 내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건 뭐지? 성찰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작은 성취 축하하기.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간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요리 강의를 4주 동안 꾸준히 들었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나눠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그 달의 성취를 돌아보며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작은 보상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적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나를 발견하고 삶의 설렘을 더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찾고 지속하려면 마인드셋도 중요해요. 인생 후반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2가지 마인드셋을 제안 드릴게요. 첫째,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그때는 더 젊고 활기찼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의 나도 충분히 멋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가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둘째, 완벽주의 내려놓기.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60대에 도자기 공방에 등록한 정 선생님은 처음엔 엉성한 그릇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웃음과 기쁨을 찾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친구들에게 선물할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죠.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2가지 마인드셋,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목적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목적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내면의 마인드셋을 다지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종이 한 장 꺼내서 질문 하나만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그걸 향해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새롭고 멋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현명하게 살아요와 함께 더 많은 여정을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첫 영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